자, 집합 두 번째 시간 집합 사이 포함 관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집합 정의를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표현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깐 이제 보고 가면은 이제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잠깐 보고 갑시다. 자, 집합 정의는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 분명하게 그렇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거를 얘기는 안 했는데 이렇게 포함되면은 엘리멘탈에 2를 따와가지고 삼지창처럼 만들어가지고 얘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렇게 표기하지 이렇게는 표기를 하지 않는다. 가능은 하지만 잘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은 어떻게 나타낼까? 이렇게 이제 원소를 그냥 쭉 다 썼어. 순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열을 했죠. 원소를 나열했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다. 여기 이제 원소를 나열했다 해서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나타내는데 이 조건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조건을. 나열하기 귀찮으면은 그럼 이 집합을 정의하는 그 조건을 써라. 조건을 제시해라 하는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제 8의 약수니까 x 바 x는 8의 약수다 이렇게 썼죠. 이 바를 기준으로 여기는 원소를 대표할 수 있는 문자, 여기는 이제 그 원소가 해당되는 조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집합 이제 이름을 여기다 쓰고 동그랗게 이제 그리는데 이 울타리 안에는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원소를 작성하는 거고 밖에는 해당되지 않은 원소를 쓰면 됩니다. 그냥 안 써도 되고 어차피 안 된다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는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안에만 원소 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세요. 자, 그리고 집합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가 집합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무한집합, 유한집합. 그다음에 이제 유한집합에서 개수가 막 있는데 0개는 따로 이제 공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개수를 알고 싶다. 나는 A의 원소 개수를 알고 싶다. 그럼 소괄호 쓰고 앞에다가 n자 붙이면은 이거 뜻하는 것이 이제 A의 원소 개수다. A의 원소 개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5다. 근데 이제 조건 제시법처럼 나와 있으면 이 조건을 해석해서 여러분이 원소를 몇 개가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허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다. 그럼 공집합이다. 원소 개수는 0개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봤고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포함 관계. 자, 여러분이 이제 활동을 간단하게 했을 텐데 우리 이제 어떤 반은 이제 인종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게르만족, 황인종, 백인, 흑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누구만 살고 있어? 주로 살고 있는 사람, 다문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다, 한국인이다라고 하면은 이 귀한 사람 말고 황인종이라고 얘기하죠. 유럽은 주로 이제 백인종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뭐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인종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인종에 대해서 속해 있는 거죠. 속하다. 그런 것이 이제 포함 관계라는 거다. 전 세계 인종이라는 집합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인종이라는 집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 인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 세계 인종에도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있을 때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물고기 생각톡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그러니까 A에 이제 1, 2, 3이 있고 이제 3 이하의 자연수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은 B는 이제 5 이하의 자연수. 그럼 뭐야? A에 있는 원소들은 다 B에도 같은 원소가 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원소잖아. 그러면은 이 A 집합은 B 집합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그 포함되는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이제 아까 삼지창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이거랑 짝 맞추려고 이건 이지창. 어쨌든 그냥 뭐 포함된다. 부등호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죠. 그냥 이제 B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합이니까 둥글게 나타냈다. 뭐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소 때랑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지 않으면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제 포함이 안 되면은 뭔가 A가 더 커야 되거나 아니면은 A가 아예 다른 거던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A 집합은 1, 2, 3이고 B 집합은 2, 3, 4다 라고 하면은 2, 3은 겹쳤는데 1이 포함이 안 되네. 1은 B 집합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원소가 다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야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포함된다라는 기호를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보면은 1, 3, 6, 8 그리고 오른쪽은 홀수야. 홀수가 아닌 게 섞여 있네. 그럼 포함이 안 되겠죠. 자연수. 왼쪽도 다 자연수. 그럼 포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함 관계가 이렇다라고 하는데 좀 특이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모든 집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부분 집합이다. 왜? 내가 1, 2, 3이라는 이제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집합을 생각했을 때 1, 2, 3이라는 또 집합을 하나 만들었어. 여기 위에 이제 얘를 A라 그러고 얘는 B라 그러면은 그건 뭐야? 이 원소들은 다 B의 원소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A는 B에 포함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똑같은 집합이면은 결국 어쨌든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에 부합되기 때문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원소가 아예 없는 거야. 원소가 아예 없고 여기 A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예 원소가 아예 없으니까 A에 그냥 포함이 되겠죠. 그냥 빈 바구니란 말이야. 빈 바구니. 그래서 그냥 이거는 헷갈리면은 이제 외워두세요. 좀 이해를 하고 싶으면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일단 같은 거 생각하면은 이 A라는 집합에서 원소를 뭔가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둬서 B집합이 되면은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4를 썼다라고 하면은 A에서 4만 추가를 하면은 B집합이 되니까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공집합이야. 얘는 이제 원소가 아예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A집합이 되기 위해서 여기다가 원소를 1, 2, 3을 넣으면은 A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원소를 더 추가해가지고 그 집합이 되면은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공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공집합이 있고 여기가 인종 명칭이 있어. 그래서 이제 백인, 확인 두 개만 쓰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 공집합에다가 여기다가 백인하고 황인을 추가하면은 인종 명칭 여기 두 개만 있는 그러한 집합이 되니까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을 볼게요.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 원소가 다 포함될 수도 있고 어떤 건 포함 안 되고 어떤 건 포함될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1에 대해서 3에 대해서 5에 대해서 7에 대해서 얘가 이제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고, 얘는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포함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싹 다 포함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공집합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원소 한 개짜리, 원소가 0개짜리, 그리고 원소 한 개짜리 집합 따로따로 생각을 합니다. 최대 원소 4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원소 2개짜리, 뭐 원소 3개짜리, 원소 4개짜리, 이렇게 원소 개수별로 나눠주는 게 좀 더 생각하기 편하다. 나눠주고서는 1이 들어갔냐, 3이 들어갔냐, 5가 들어갔냐, 7이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2개를 혼합하면 됩니다. 자, 원소 0개짜리는 공집합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제 고정입니다. 주로 이거 파일을 많이 쓰니까 이것만 씁시다. 원소 1개짜리는 1만 있을 수도 있고 3만 있을 수도 있고 5만 있을 수도 있고 7만 있을 수도 있다. 원소 2개짜리는 13이 있을 수도 있고 15가 있을 수도 있고 17이 있을 수도 있고. 자, 1하고 같이 있는 건 다 썼죠. 그러면은 1 버리고 이제 35, 37, 그 다음에 57,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순서대로 써주면은 다 표시하기도 편합니다. 뭘 빠졌냐 안 빠졌냐도 생각하기 편하니까. 원소 3개짜리는 1, 3, 5, 1, 3, 7, 그 다음에 3, 5, 7. 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원소 하나, 둘, 셋, 넷. 1, 5, 7도 있죠. 여기 1, 5, 7 이렇게. 그럼 총 몇 개야? 원소 0개짜리가 1개, 원소 1개짜리는 4개, 원소 2개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원소 3개짜리는 하나, 둘, 셋, 넷, 4개, 원소 4개짜리는 1개. 최종적으로 개수를,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더해 봅시다. 5개, 11개, 15개, 16개, 총 16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의 원소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냐? 집합에 대해서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원소를 넣냐 안 넣냐로 이제 판단해 가지고 원소 1개짜리는 1만 들어간 거, 3만 들어간 거, 5만 들어간 거, 7만 들어간 거,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하기가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부분집합은 뭐다?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이 4개 중에서 내가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1개만 갖고 온다, 2개만 갖고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 원소에 대해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고배 법칙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분집합을 만듦에 있어서 1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경우의 수가 2가지. 3에 대해서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가지. 5에 대해서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가지. 7에 대해서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가지. 자, 그리고 1하고 3하고 1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3이 뭐 무조건 들어가거나 무조건 안 들어가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일어난다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곱의 법칙. 2가 4번 곱해졌네. 그래서 2의 4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더 확장하면은 집합의 원소 개수가 n개다라고 하면은 원소가 n개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원소 한 개당 2가지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게 총 몇 개? n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합의 부분 개수 구하는 방법 2의 n제곱이다. 알겠죠? 그냥 쉽습니다. 원소 개수에다가 2를 이제 지수에다가 올려주면 돼요. 그냥.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어떤 원소는 무조건 포함되고 어떤 원소는 무조건 제외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중단원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 일단 요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엔 이제 같다.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거다. 서로 포함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돼야 된다. 아까 부분집합 뭐라고 했죠? A에다가 원소를 더 넣어서 B집합이 되면은 이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B에다가도 원소를 뭔가 추가적으로 넣으면은 A집합이 된대.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원래는 이러면 안 되지만 간단하게 연산을 해봅시다. 이거 2개 더하면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거니까 2개 같으려면 뭐야? 추가된 게 아예 없어야 된다. 추가된 게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A랑 B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원래 집합 연산 이런 거 아닌데 이해하기 편하라고 한 겁니다.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제 같지 않다라고 그냥 표현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문제 3번 집합 A, B가 서로 같은지 확인하시오. 15의 약수는 1 곱하기 15, 3 곱하기 5 4개밖에 없네. 근데 여기랑 원소가 다 똑같네. 원소 다 똑같으면은 A랑 B랑 같다. 하나라도 다르면은 다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얘에 해당되는 게 뭐야? x-2, x 플러스 2는 0. 얘 0 되게 하는 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지만 얘는 x로 한 번 더 묶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0도 있네. 여기서 0을 더 추가해야만 b가 되니까 얘는 같지는 않고 포함된다.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포함은 되는데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은 A를 B의 진짜 부분집합, 즉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가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대각선으로 그은 겁니다. 부등호랑 비슷하죠? 요거랑 해도 이렇게 이제 2개 또 써도 되고.
자, 이거의 진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일단 부분 집합 일단 그럼 다 구하는 거야. 부분 집합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기 자신만 빼면은 진부분 집합을 모두 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여기 있네. 유추하게 이제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아까 얘기했죠. 이 방법을 이용해요. 부분 집합 개수 구해보자라고 하면은 n개가 있으니까 2의 n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1번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2번으로 넘어가면은 부분 집합 중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자.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분 집합을 만들 때 아까 뭐라 그랬어? 생각할 때 이렇게 있는데 얘를 넣는다 안 넣는다 이렇게 이제 OX로 표현해가지고 2가 5번 곱해졌다 얘기를 했었죠. 근데 1을 반드시 넣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지는 뭐야? 넣는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됐었는데 이제 2에서 1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을 반드시 원소로 가는 집합은 집합 개수는 2의 4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2번은 원소로 갖지 않아야 된대.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동그라미 OX로 했는데 이번에는 둘 다 안 넣는 거야. 그 3부터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럼 뭐야? 원래는 2였었는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2의 세제곱이 되는 거. 2의 세제곱.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 반드시 갖는다도 2가 1로 변하는 거고 원소를 무조건 갖는 것도 2가 1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원소 개수가 n개다라고 하면은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뭐 1부터 n까지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뭐 다른 것도 상관이 없겠죠. 그냥 원소 개수가 n개면 되니까 어떤 원소 포함하지 않는 원소 개수가 A개라고 하면은 그걸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은 n-a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가 A면은 거꾸로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OX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소는 n개에서 A를 빼면 되죠. 그럼 얘는 무조건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선택지가 우리에게는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선택지가 한 개밖에 없어. 근데 n-a개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가 A개 있는 거고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n-a가 있는 거니까 이에 n-a 제곱이 된다.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번에 이제 무조건 포함하는 원소 개수가 비개다. 그러면 뭐야? 이것도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b 제곱이 되겠죠? 원소 개수 b를 포함한다는 게 아니라 원소 개수가 비개다. 마찬가지로 이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거는 n-b가 되면 되니까 이렇게 썼다. 이제 이거 두 개 다 종합돼 있어. 매일 1, 1번 이제 혼합해가지고 1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2를 원소로 갖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2를 갖든 안 갖든 2를 갖든 안 갖든 어쨌든 갖는 거 안 갖는 거를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한 개를 강요하는 거니까 그냥 두 개 다 합치면 됩니다. 2에 n-a-b개 A개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 B개는 포함하는 개수 두 개 다 혼합해도 어쨌든
선택지를 우리에게는 2개에서 1개로 강제를 하는 거니까 지수에서 빼주면 됩니다. 2를 곱하는 개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포함하지 않는 또는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유추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